오늘 지금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정창욱 님의 구속 여부가 아직 안 알려졌죠.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뭐 광화문 곳곳마다 난립니다. 곳곳마다 난리고 참 큰일이에요. 예. 아유, 이제 잘 들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매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이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노트북과 이제 듀얼 모니터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불구속 사안이죠. 불구속 사안인데 워낙 이 정부가 정말 황당한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휴, 오늘 종이TV도 경찰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지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무고인 것 같아요. 소음 기준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일정 소음 기준을 넘으려면은 소리가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그 데시벨을 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우발적으로 SBS 날씨 일기예보에 블랙 시위하는 장면이 일시적으로 찍혔나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소음 기준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그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고 네, 우종찬 기자님도 구속되고 화가 납니다. 네, 오늘 네, 좀 한번 웃으시라고 예, 이런 얘기, 이름 때문에 퇴장당한 선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출신 산체스 와트가 어제 퇴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트가 경고를 받았는데 심판이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니까 3번 물어봤나봐요. 나는 what 이렇게 했는데 심판이 열받아서 퇴장을 준 겁니다. 퇴장을 주어가지고 다시 주장을 불러가지고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고 다행히 퇴장이 번복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아직 웃깁니까? 네. 종이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좀 상당히 뭐랄까 상당히 잘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잘 하는 친구인 것 같고 특별하게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고 또 적극성과 여러 면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교수 출신이거든요. 국세청에서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가르쳤는데 대한민국에서 세무공무원을 가장 많이 하는 변호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옥석이 많이 가려지는데 그때 이제 신규들이 막 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눈다 보면은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고 그냥 적당한 친구가 있고 그런데 종이는 상당히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예, 우파 채널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유튜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많이 뭔가 오픈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뭔가 견제를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개설했던 박주현 변호사 채널은 5일 만에 10,000명을 넘었거든요. 지금은 한 7,000명을 간 넘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방법으로 좀 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예, 우리의 공격 이제 공론화가 성공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 로고 교체 사건 아시죠? 인천공항 로고 인천공항 로고를 안 했구나. 네, 인천공항 로고가 지금
그 한반도와 그 지금 중국 대륙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려고 해서 50억을 또 이렇게 날리냐, 에어차이나와 동일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인천공항공사에서 로고 교체는 이제 이미 폐기되어 추진하지 않는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용역을 착수를 했고 용역비도 8천만원 들였습니다. 이것도 피 같은 돈이죠. 피 같은 돈이고 그 뭐 공항 구름이 많이 낀 공항 이미지다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핑계거리는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다 폐기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우리의 그 공격이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백선엽 장군 운구 차량을 막은 사람 알고 계십니까? 원래 심판이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 정인철님. 왜냐면은 그 노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런 걸 적어야 되니까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저 수임 원래 되게 잘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정치 변호사로 찍히면은 사실 수임이 좀 덜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암호화폐 쪽에서 한때는 대한민국 1등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은 그 애국 관련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흔적은 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표시를 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특히 정치 관련 사건은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거를 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티를 낼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그 한번 살펴보시죠. 예, 여의도 옆 대나무숲의 1430번째 외침을 한번 볼게요. 백선엽 장군 운구 차량 막고 몸싸움 했던 강복회가 국회 소통관 앞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그 강복회랑 동일한 곳인가요? 어떻게 이런 단체가 국회에서 버젓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죠? 강복회 회장인 김원웅은 삼성 국회의원 출신으로 실효의 기회를 보고 왔다가 일단 철새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나이 들고 떠돌다가 남북민주운동 모임 만들어서 전대협, 최근에 신전대협 아닙니다. 구전대협, 임종석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인영 이런 애 통일운동 하다가 75살 이런 5살의 나이에 강복 회장이 되고 바로 국회의 목 좋은 자리의 카페 대단합니다. 소통관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종래에는 그거예요. 그 정론관이라고 있었고 국회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좀 한번 국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국회가 바뀌었는데 그 새롭게 정론관 대신에 소통관이 생겼어요. 국회 소통관이. 국회 지도를 보면 네, 제가 또 국회에도 있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국회도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게 국회입니다.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이게 본관이라고 해요. 본관. 이게 본관이고 그리고 이게 의원회관입니다. 의원회관. 여기에 이제 1층이 원래 정론관이었어요. 국회 기자회견하는 장소였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장소였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 정론관이 소통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후생관이었어요. 후생관이었는데 여기 정론관 소통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언론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좀 넓어진 거죠. 과거에는 여기 후생관이라서 뭐 그 물건 팔고 그 식당 있고 그 기념품 가게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나무향기님 감사합니다. 나무향기님 기각되었습니까? 네, 이건 사실 당연히 기각입니다. 다행이네요.
이 사실은 이건 원래 당연히 기각인데 하도 이번 정부가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건 저도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삐어가지고 지금 9시 반까지 좀 빌빌대다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 반신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뭐 많은 변호사님들이 가셔서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고 이제 안 갔었는데, 네, 다행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나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장 기각이라네. 네, 영장 기각. 네,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기사는 안 나왔네요. 기사는 안 나왔는데, 기각이라고 하는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소통관인데 요 광복회가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음식점하고 식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가게도 있고 여기 카페가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그 백선엽 장군 막았던 그 광복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출처를 확인해서 이거 비리가 있는지 막 따지십시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은 정치 사건일수록 판사한테 압박을 해야 됩니다. 담당 판사, 당신이 역사와 정의에 그르치는 그런 판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수치심 작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법원에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김상환이 이런 사람들이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로 살려주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이제 협박은 아니고요. 떳떳한 부끄럽지 않은 판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수치심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how 제가 이따가 또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제 신발 열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먼저 하도록 뭐야. 죄송합니다. 아직 여러모로 유도리님 선배님 한번 전화 주세요. 저 지금 성함이 누군지 모르는데 동방강명 필승.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제 1호 슈퍼챗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일단 기각이 났다고 하니까 제 그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뭐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서요. 처음부터 아니잖아. 현재 슬라이드. 네. 지금 퍼플코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종찬 기자 법정 구속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지금 사실 기자는 여러분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그때 대립각을 세웠던 조선일보 기자 있죠. 그때 한창 아주 대기업과 뭔가 이 문제가 돼 있었는데 송씨였는데 그분도 구속이 안 됐어요. 지금 정부는 그 채널A 이재정 기자도 마찬가지고 우종찬 기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법치가 아닙니다. 지금 뭐 오늘 정창홍님 인용되면은 이건 진짜 법치가 바닥이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미 법치는 바닥은 갔고
지금 멘틀이나 저기 해까지 지하 몇 층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아 정말 이 놈의 정부는 진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창욱님이 그 지금 혐의가 건조물 침입, 폭행,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근데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가능성, 주거의 부정 이게 이제 구속 요건인데요.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죠. 증거인멸 가능성이 당연히 없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주거도 확실하죠. 그리고 당당하게 야 문재인 가짜 평화주의자 뭐 이렇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저런 분은 당연히 뭐 증거인멸, 주거 부정 이 다 가져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요. 범죄 상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영장 기각 사유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폭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정치적 프로테스트거든요. 이게 이제 신발 던지는 행위 자체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행위고, 그리고 정창욱님은 그 부시한테 이라크 사람이 막 던졌듯이 그렇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항의 표시로서 그 앞까지 그냥 보이게, 시선이 보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의 상당성 자체도 없어요. 폭행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조연아도 그 뭐 던진 거 그것 때문에 폭행 그 무혐의 났습니다. 네. 그쵸. 쪽팔린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이게 오늘은 또 일요일이잖아요. 당직 판사가, 지금 그 판사 이름을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당직 판사가 지금 한 겁니다. 사실 지금 그 김명수가 법원 행정처가 지금 영장 하는데 자기 사람들 많이 심어놨거든요. 주요 사건하고 인사.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김명수 법원에서 한 인사를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법농단이거든요. 네. 장인경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농단. 부시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몸을 구부려 신발 두 짝을 모두 피했고 소동 이후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소동이 끝난 뒤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가 신발을 던질 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라크 사법당국이 이번 일에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이라크는 이 사람을 일단 형을 3년인가 때렸어요. 실제로는 9개월 구속되었다가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이나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그걸 웃어 넘기겠어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커피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근데 문재인이는 작년에 고성 산불 70몇 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문재인이가 고발한 게 아니라 이해찬이하고 노영민이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무고로 또 고발을 했는데 대부분이 지금 불기소가 났습니다. 대부분이 불기소가 났고 제가 사실은 대리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밴댕이 속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 정부가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아직 안 됐잖아요. 얘들은 자기의 조금만이라도 뭔가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용감한 애국 국민상.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발적이죠. 요즘에 문재인 얼굴 보면은 신발이 아니라 다른 것 던질 수 있어.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됐으면 정말 컸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 큰 게 날아간다는 거죠. 제가 솔직히 오늘 안 아파가지고 갔으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판사가 이걸 구속하게 되면 다음에는 신발이 아니라 폭탄이 날아갈 거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똥 던지고 싶죠. 판사도 알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실제 지지율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낮을 겁니다. 신발 열사의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최후 발언. 국민들과 아들 정우혁에게 2016년 5월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 출신이며 좌파의 확실한 저격수로서 명성이 넘쳤던 그는 어느 날 국회에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말이 전시지
달랑 그림 한 장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대단했습니다. 외국 유명 화가의 걸작으로 한 여성이 나체로 잠자는 누드화였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위원은 나체의 얼굴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모자이크를 하고 제목을 더러운 잠으로 명명했습니다. 그가 더러운 잠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능멸하고 지지자들과 보수 우파들에게 치욕감을 안겨 집단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할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는 여성을 심각하게 비하했고 여성성의 소중한 정체성을 추악하게 악용했다는 세계인들이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인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카타르시스를 즐기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쩌라고. 더 나아가 표창원 의원은 그림 전시회를 통한 단순한 퍼포먼스임을 암시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글도 상당히 잘 쓰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7월 16일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단순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역시 신고 왔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입니다. 구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 좌파의 충견일 것입니다. 그자가 진정 구속된다면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 뻔뻔한 면상을 향해 던진 전창욱 단장의 신발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는 독재 살인마 김정은의 충성스러운 충견 문재인이 쏜살같이 달려가 주인에게 물고 오는 퍼포먼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창욱 단장의 나머지 오른쪽 신발은 자유민주주의 모든 애국 청년, 애국 시민들의 신발이 되어 대한의 선구자들이, 나머지 오른쪽 신발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애국 청년, 애국 시민들의 신발이 되어 대한의 선구자들이 이 목숨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 뻔뻔스러운 면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 묻겠습니다. How much is your conscience?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 정창욱. 와, 멋집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박수가 나오네. 진짜. 박수가 나오죠? 네. 네. 윤창원, 표창원, 제가 또 특감실 있을 때 경찰들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혹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명예훼손되기 때문에. 예. 예. 진짜 박수감이죠. 예. 오늘 또 준비한 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사인 의문사,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사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소중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랬는데, 박원순 의문사,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번호가 오래전부터 저장되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숙정문 근처에서 7월 10일 오전 12시 1분에 발견되었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다. 그런데 7월 10일 오전 12시 36분에 내 핸드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알림 문자가 떴다.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박원순 시장의 텔레그램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일시가 7월 11일 오전 12시 42분으로 떤다. 경찰은 그 시간에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을 누가 작동했으며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이상하죠? 지금 박원순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진짜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음모론자로 비춰일까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사인도 지금 안 밝혔죠. 담당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죠. 원래 변사자 사인은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 형사과장이었던 최익수 총경은
또 이상합니다. 그 브리핑 할 때 좀 얼버무렸어요. 이상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데도 지금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핸드폰과 관련해 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그 텔레그램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저 전화번호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네, 다행입니다. 기각. 네. 그쵸. 뭐 지금 핀란드 대사관설 막 많은 썰썰들이 난무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사 팩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rom South Korean Elderly Club. 충성.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조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 반발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깨문들이 진짜 대가리 깨지고 이 문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2017년 5월 18일 문재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5월 10일 정도 지났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5.18 때 2020년 7월 17일 날 어떻게 얘기를 했냐? 결혼생활 18년 동안 누구 도움 10원도 안 받고 차도 없고 해외여행도 한 번 안 가고 명품의 명자도 모르고 아끼면서 살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부동산 공부하면서 집 한 채로 계속 갈아타면서 지금 대출 없이 15억 넘는 아파트 산다. 내가 투기했나? 안 입고 안 먹고 아꼈더니 날 부동산 투기 적폐로 몰아온 정부가 세금으로 내 뒤통수를 제대로 치네. 문재인 당선되고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이런 글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판사는 판사인데 오늘 이게 주말이라서 이게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말은 당직 판사가 아마 할 거예요. 당직 판사가 해가지고 밤에 이제 휴일에 하는 그런 경우에 네. 김영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한테 이게 솔직히 저는 지금 그 유치장이 구속될 사안도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의뢰인이 오면 이거 구속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사안인데 이 정부는 정말 헬입니다. 헬. 이 검사들이 미친 것 같아요. 영장 청구할 걸 청구해야지. 이것도 직권 남용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오더 내려가지고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그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거든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 남용죄가 성립합니다. 이 문재인 일당들이 직권 남용으로 전 정부 사람들을 엄청나게 구속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당연한 일이죠.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라면 사실 영장 청구 자체가 된 게 잘못된 겁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된 게 잘못된 것이에요. 네. 그렇죠. 네. 배신감의 치를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4.15 부정선거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왜냐면 이 4.15 부정선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냐? 지금 그 세금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구름바람님 감사합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왜 오르겠습니까? 만약에 민심이 무서우면 못해요. 여론이 무서우면 못해요. 다음 선거가 무서우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바람님 감사합니다. 뭘 해도 나는 다음 선거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대선에서 뭐 63대 36으로 조작하면 돼.
너무 많았나? 한 55대 45로 조작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지금 뭐 공공의 창 이 부분 있죠.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석이가 나왔잖아요. 박원순 이제 지금 서울시장 거리와 관련해서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애가 완전히 핵심입니다. 지금 보니까 핵심인데 이것도 진짜 천운이죠. 우리 한국에는 진짜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베이스 속에 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기사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집값 올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부동산 불만 외국인에 번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하라. 부동산 실소유자 사이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통해서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 월별 거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507건이었고 지난 4월보다 23.1% 늘어난 수치다. 토지 거래량도 5월 1935건으로 집계돼서 전월 대비 17.6% 늘었다. 서울만 보자면 5월 외국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였다. 여기 보면 이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 예.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중국 회사에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하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저는 솔직히 호기심이 생기면 그걸 해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되게 궁금해서 우연찮게 비트코인 회사를 이제 8개월 정도를 다녔어요. 이제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국 애들이 막 저기 트림아재랑 롯데 월드타워 이런 것들을 막 몇십억 주고 사는 거예요. 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그 롯데월드타워는 77억짜리였어요. 77억짜리. 그 77억짜리를 그냥 한 방에 사는 겁니다. 예, 박진현님,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예, 박주현 아싸뉴스의 발전을 기합니다. 충성.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돈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이 외환거래법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 환전해가지고 사버리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중국 놈들이 진짜 이 부동산 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우뚝우뚝. 여기 보면은 이제 규제에 발묶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서울 쇼핑. 최근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물론 몽골의 고위 공무원들도 강남 부동산을 사고 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1718건이다. 1월에서 5월 다 비싸고 좋은 겁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 4구, 영등포구, 뭐 이상한 데는 안 가요. 막 대림 뭐 이런 데 안 가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알짜배기 땅들을 건물들을 다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중국인 투자가 몰린 지난 2014-15년 높은 증가율.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좀 친중 정책을 폈어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어 중국인의 보유 토지도 2.8% 확대된다. 네, 이거 아시네요. 예, 한용희님, 딱 적절합니다. 비트코인 담당자 자살했고 출입국 관리 구원들.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출입국 관련 담당자가 자살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또 수상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그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법무부. 안 나오네. 야,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제가 내일 모레 한번 하겠습니다. 자살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예. 코로나도 관련이 있는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좀 수상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이 출입국 관리하는 직원이 자살한 걸로 나오거든요. 한강에서 자살한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자살이 아니라 자살 당한 거죠. 박원순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진짜 무서운 나라고. 예, 이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중국인의 보유 토지도 2.8% 확대됐고요.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에 사들인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외국인에 대한 낮은 규제, 세금 장벽 등이다. 이게 문제죠. 실제 중국인들이 부촌 지역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반포동,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제가 사실은 롯데 월드타워 등기부를 한번 싹 다 떼봤습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중국 놈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야,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은 주택 구매가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인에게 기회가 열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인 금리 보셨죠? 바로 찾지 않았네. 국민은행 은행 외국인 금리 대출. 그거 보고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었는데 이것도 없네. 국민은행 대출이 2점 몇 프로였어요. 2점 몇 프로였는데 역시 이렇게 바로 찾으니까 안 나오네요. 바로 찾으니까 안 나오는데 예, 여기 있네. 이거 보이십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민의 외국인 대상 전세 자금 대출 출시 최저 연 2.47%. 미친 거죠. 선거인명부와 겹치는 입국 자료를 그거 말고 뭔가 특수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분 중에는 대거 중국으로 가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들을 봤다. 선거 당일날, 개표 당일날, 그러니까 16일 정도죠. 그때 집단으로 광명역에서 중국인들이 공항으로 가는 걸 봤다. 그것 때문에 나는 그들이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련성이 많죠. 네. 예,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장면, 그렇죠. 문재인이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4년간 23억 벌었죠.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23억이고요. 개표에도 이용했고 그 유령 투표에도 이용한 것 같아요. 네. 네. 문재인 정말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정말 화가 나기 짝이 없는데, 네. 정말 화가 납니다. 예. 박병석이가 여기 뒤에서 뒤통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진짜. 지금 우리가 안 찍었습니다. 이 친구. 이 인간. 우리가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이나 개망나니 정책을 하는 이유가 결국 부정선거, 여론조작으로 언제든지 집권을 할 수 있겠다. 예, 치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셋값도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격대도 문제지만 매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빼고 해라 해가지고 지금 전세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쫓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3법이 추진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악영향,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인간들이 정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찍었는데 누가 찍었겠습니까? 유령이 찍었죠. 중국 놈들이 찍었구나. 네. 아니요. 주민번호 뒷자리도 없습니까?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건 단순히 조세 저항하고 부정선거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밀란은 세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밀란은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데 밀란은 세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세금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세계 혁명의 역사는 세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금 정책하고 연결, 얘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제대로 세금 정책을 못 내놔요. 그리고 지금 돈이 쪼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쥐어짜야 되니까 뭐 북한에 퍼주고 또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금을 계속 과세할 수밖에 없어요. 가렴주구가 되는 겁니다. 교육도 연결을 시켜야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블랙 혁명, 블랙 시위를 더욱더 폭발력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곧 대선인데 뭐 내년 이제 지선 있고 대선인데 지금 뭐 이재명, 김경수, 김부겸, 이낙연 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이는 안동 사람이어가지고 안동 출신이어가지고 뭐 영남표도 유리하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재명이 그 엄마 욕하는 거, 형수 욕하는 거, 그런 거를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인간을 떠올리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연결시켜야죠. 사실 개헌도 이게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놈들은 또 그거 부정선거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거 해야 될 거예요. 네. 진자유님. 그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공산주의자인 것 같다. 근데 얘는 공산주의자기보다는 포퓰리스트입니다. 어제도 이제 1세대 1주택 하는 사람한테 중과세는 좀 너무하다 뭐 이런 걸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과 좀 약간 차별점을 이제 부각을 했는데 약간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스펙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경기도 지사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재명이가 어쨌든 뭐 엄청난 정관을 동원하고 뭐 타이밍도 맞았고 박원순이도 죽었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흐름이 좀 유리하게 온 것죠 있죠. 그리고 김상환이와 노정희가 이게 2대2였습니다. 부에서 4명이 특별히 2부인데 거기서 김상환이가 무죄 취지하고 박상욱 대법관은 또 유죄로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상고기가 가려고 했는데 얘가 또 김상환이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합의로 올라가 걔가 노정희가 주심이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는 그런 타이밍을 포착하는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도덕성이라든지 실질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죠. 추미애가 또 이렇게 또 그린벨트 해제 주제에 또 나오면서 또 대권 도전에 열망이 있는데 참 대한민국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참 뛰어난 놈들이 없는 것 같아요. 뛰어난 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 그 정치인 할 만한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청원이 있죠. 김명수 대법관 6인에 대한 탄핵 청와대 청원이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 여러분 뭐 한번 찾으셔서 동의 눌러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청와대 청원 동의 눌러달라고 이걸 올린 건 아니고 이게 제가 계속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거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들의 명예 감정을 계속 자극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이름으로 김명수, 김상환, 노정희 또 누구 있냐? 아무튼 그 7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탄핵한다. 정의와 역사 이름으로 당신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그때 엄청나게 압박을 줬잖아요. 우리도 이런 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에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장희경님 감사합니다. 네, 벌써 끝나버렸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0페이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신발 투사 영장이 기각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한번 볼까요? 신발 투사 영장 기각. 뉴스가 안 나온 안 나왔네. 셀프 180성님 감사합니다. 영장 기각된 거 맞죠? 기각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기각 나왔네요. 기각 나왔고 김진철 부장판사네요. 김진철 부장판사. 누군지 한번 볼까요? 우리 김진철 부장판사만 한번 검색해보고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한번 검색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비밀번호 좀 친다고 전화를 눌렀습니다. 네, 이안기님 감사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당신들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너무나 열등한 사람들한테 지금 좌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좌파들은 이래요. 이상한 아래 사람을 대빵으로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분을 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깜도 안 되는 애들을 올려놓으니까 정책도 개판이고 위계도 개판이고 뭔가 이런 게 능력 있고 뭔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데 그냥 아예 밑에서 올려버려가지고 그냥 위계 질서를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걔들이 시혜를 베푸는 김정은이 옆에 있었던 사람 김정은한테 막 박수 완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북한은 주잖아요. 예, 김명수 파면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탄핵하겠소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겠소. 그 7명 사진 딱 걸어놓고 그런 탄핵하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초역 그 앞에서 1인 시위 하면은 네. 뭐 이분은 뭐 아주 엘리트 판사시네요. 김진철님 그 판사님. 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겠지만 잘 보십니까? 네.
이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진철. 이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배재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셨고, 네. 커리어가 이렇게 되시네요. 2020년 2월달에 이제 남부지법으로 오셨는데, 예. 상식을 가진 법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법조인이면은 기각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각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분 덕에 뭐 바로 섰습니다. 뭐 상식을 가졌으면 당연히 그랬고, 저도 오늘 뭐 갈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못 갔는데, 그래도 만약에 인용이 되었으면은 정말 화가 났을 뻔했고, 마음이 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오늘 뭐 아싸뉴스 어설프게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싸뉴스 어설프게 도전을 했고요. 네,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푹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8월 15일 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주시고요. 천막 철거하려고 또 그렇게 하겠죠. 예, 좀 더 풍부한 자료로 아싸 뉴스를 한번 장르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충성 잘 주무십시오. 굿나잇.